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의 쟁점, 주휴수당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부담은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을 넘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재계와 자영업자들은 실제 일한 시간만 반영하자는 의견을 넘어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반대해 재계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8일 정부에 낸 의견서 일부입니다.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과 주휴수당까지 받는 사람이 갈려 형평성이 깨진다는 겁니다. 또 주휴수당을 받으면 최저임금의 최대 40%가량 더한 금액을 받게 돼 취지에 안 맞는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재계의 줄기찬 반대 주장에 정부는 수용 불가라며 반박합니다. 1953년부터 이어왔고 지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돼 있는 주휴수당을 빼자는 것은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의도란 겁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에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들도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아예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펴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 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개정안이 의결되면 위헌 심사 청구까지 예고한 상황. 홍 부총리는 경영계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 소상공인 간 갈등은 접점을 찾기는커녕 더 격화하면서 새해에도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때 포함하느냐인데 왜 정부와 경영계가 정면 대립 양상까지 보이는지 한상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월 임금 총액을 월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적을수록 경영계에 유리합니다. 같은 월급을 주고도 상대적으로 시급이 커져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아예 빠지면 인건비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은 물론 주휴수당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분모인 주휴시간을 뺀 채 분자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은 하지 않은 주말에 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법정 수당인데 우리 기업들은 주로 일요일 하루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 40시간을 일했을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0년간 산업 현장에서 적용돼 왔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행정 지침을 유지해오다 법령에 명문화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계기로 유급휴일 산정 포함을 비판하거나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겁니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 삼아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1953년 도입된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에 포함할지 구체적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의 올해 하반기 평균 1급이 작년에 비해 10% 넘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매출액 30억 원 이상 중소기업 1,200개를 대상으로 직종별 임금을 조사한 결과 9월 중소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1급은 88,503원으로 작년 대비 13.4% 올랐습니다.
118개 직종 중 캐드 설계사 임금이 12만 원 4,211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무 제품 생산원이 7만 6,252원으로 노임 단가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 상대 계약에서 노무비 산정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새해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1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80.9로 지난 11월 86.1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1.3으로 전달보다 2.9포인트 하락했고 건설업은 80.9로 4개월째 내리막입니다. 또 서비스업은 80.7로 6.6포인트 떨어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직장 갑질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욕설과 왕따로 인한 정신적 치료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데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직장 내 갑질 문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 한진가의 폭언, 폭행이 줄지어 알려지며 대한항공 직원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폭행 영상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잊혀질 권리의 저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까지.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사실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하도록 명시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별도의 법안에 담겼습니다. 직장 갑질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걸 괴롭힘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다툼은 초반에는 당연히 예상이 되고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완전히 자리 잡힐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고용노동부는 판례 등을 검토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올 한 해 증시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웃고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는 울었습니다. 개인은 10년 만에 주식 매수 금액이 매도 규모를 웃도는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주요 투자 종목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2500선 돌파의 부푼 꿈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한 코스피. 상반기 장은 좋았지만 하반기 각종 대외 불안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말보다 17.28%나 내렸습니다. 상장사들의 시가총액도 1,606조 원에서 1,344조 원으로 262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코스피에서 주식을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울상입니다. 올 한 해 개인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7조 450억 원. 하지만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주가가 24% 넘게 떨어졌고 LG전자와 한국항공우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상승한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와 셀트리온 등 4개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개인이 산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0%가 넘었지만 올해는 급락해 마이너스 0.11%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이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돈을 벌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의 주가가 올랐고 상승폭은 평균 26%를 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은 0.06%로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장 보러 가는 대신 컴퓨터나 모바일로 장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수요를 노리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이고요. 배달 앱들까지 장을 대신 봐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사업을 놓고 살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물류창고. 인터넷으로 들어온 수십 건의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탭에 상품을 입력한 후 카트에 물건을 재빨리 담아 올립니다. 고객 6명이 동시에 주문했지만 장바구니에 담기기까지 1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목표 배달 시간은 3시간 이내, 이른바 총알 배송 시스템입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이런 특급 장보기 배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센터 들어왔을 때 하루 주문 건수가 한 120건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한 4년 사이에 4배, 5배 정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배달앱들이 장보기 시장에 뛰어들고 기존 온라인 쇼핑 업체들도 당일 배송 서비스를 내걸며 경쟁이 가속화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은 편의점이나 마트에 직접 가서 장을 봐주는 배민마켓의 테스트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취급 물품은 라면이나 즉석밥은 물론 음료에 간편 조리식품까지 350여 종에 달합니다. 밤 10시까지 주문하면 오전 7시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새벽 배송 서비스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선식품 약 2,000여 가지의 신선식품을 배송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년에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배달앱까지 부진한 내수시장에서 장 대신 봐주기라는 새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유통가의 경쟁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휴대폰 공 단말기를 마트나 온라인에서 직접 사고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개통만 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정부는 휴대폰 제조사별, 이동통신사별로 경쟁을 이끌어 가계통신비를 줄인다는 목표인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 단말기를 이동통신사를 끼지 않고도 손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입과 개통이 동시에 이뤄졌는데 단말기 가격을 정확히 알고 비교하기 어렵다 보니 싸다는 말만 믿고 24개월 약정 노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정부는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유통망도 확충합니다. 제조사가 운영하는 일부 매장에서나 살 수 있던 공단말기를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휴대폰 제조업체들끼리 또는 판매업체들끼리 경쟁해 기기값이 내려가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관련 마케팅비 감소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 조건은 삼성이나 애플 단말기 편중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고가 프리미엄 폰이 아니라 중저가 폰, 예산폰들이 시장에 다양하게 깔려야 되고 또 이런 폰들이 동네 마트에서 판매할 정도의 배포가 좀 돼야 됩니다. 다만 제조사들, 통신사들 사이의 경쟁이 정부의 바람처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2019년 고용기엔 과연 어떤 핫키워드들이 급부상할까요? 산업계 전문 매체들이 주목한 2019년의 핫키워드를 미리 알아봅니다. 네, 2018년엔 유난히 안타까운 핫키워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2019년엔 부디 경제 활력이 생겨 기분 좋고 희망찬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에 주목하게 될 핫키워드를 알고 있다면 발빠른 고용 동향은 물론 경제 현황을 알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핫키워드입니다. 지난해 가장 급부상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뜻하는 OTT 서비스였는데요. 그래서 마케팅과 경제계 이슈,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유행이 될 동영상 콘텐츠가 무엇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비즈니스 전문지인 엔터프리너는 2019년 동영상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2019년 주목해야 할 동영상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블로깅이라고 합니다.
네, 블로깅이라면 이 블로그의 후기나 일상 이야기를 쓰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유행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진 게시글 형태의 블로깅을 하는 것이 대세였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이 보다 쉽고 전문화되면서 스마트폰과 유튜브 채널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한 블로깅이 유행할 것이라는 건데요. 동영상 블로깅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시청자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8년 급부상했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벤츠와 대도서관과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대중과 공감하며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엔터프리너는 이러한 블로깅을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잠재 고객과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마케팅 방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을 봐도 사진은 물론 동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얻고 있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SNS 스타일이 참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역시 SNS 계정을 통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도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2019년 역시 동영상을 통한 블로깅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라이브 스트리밍 역시 주목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의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의 일일 시청 시간은 불과 1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는 360도 동영상과 VR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대중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같은 동영상 매체를 잘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근 산업계 보고서들을 보면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게시글보다는 이 동영상, SNS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2019년부터는 동영상과 관련한 트렌드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관한 이슈들도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9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2019년 ICT 10대 이슈로 5G, ICT 규제 개혁, 엣지 컴퓨팅과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남북 ICT 교류 협력, 블록체인, 자동화, 지능화, 친환경 ICT, 차세대 디바이스, 또 중국 굴기를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안에 5G가 상용화되면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IoT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초고속 무선 인터넷 5G가 상용화되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시티와 같은 최첨단 시설이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부산과 대전에서는 5G 시대를 앞두고 스마트 시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정말 혁신적인 소식을 자주 전해드릴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은 바로 미국입니다. 얼마 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금리 인상 횟수를 줄인다는 건 내년도 경제 성장이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글로벌 경기 우려, 미중 무역 분쟁, 국제유가 하향 안정 등으로 미국 주가는 연일 폭락하며 미국 경제는 현재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적인 영향에 민감한 만큼 이러한 세계 경제 사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 역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7%로 3%에서 하향 조정하며 마냥 장밋빛 미래만 예단하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 초반엔 지나친 투자, 무리한 도전보단 산업 동향에 예의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가 벌써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19년의 경제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새해의 마음가짐입니다. 2018년 한 해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